오늘도 번호 3개 정도씩 뽑아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저 도라에몽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공주를 졸업하고 내가 안 볼 줄 알았는데 너에게서 보는구나. 1, 2, 3, 4, 5, 6, 7. 아니, 이러면 잘릴 것 같은데. 9. 오늘 9번, 10번 묶여있지? 응, 맞아. 그렇지. 자, 들어가 봅시다. 누구 먼저 할래? 444. 아이, 좋은 의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 민지? 어, 4, 5, 10? 응, 90? 오케이. 또? 응. 445? 아니, 다들 왜 이렇게 4번을 희망하세요? 약간 이상하네. 또? 이제 446. 아니, 얘들아, 이미 4번은 확정인 것 같은데, 다른 번은 좀 뽑아도 될 것 같은데. 4번, 4번, 6번. 좋아요. 그 다음에, 상준이. 5, 6, 8? 오케이. 8번. 됐고, 윤영이. 333? 333. 좋은 의지. 예인이. 555? 아, 5를 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세연이. 555야? 아, 뭐가 어려웠다고? 아, 그래? 수연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올 때마다 한 회 정도씩 10개가 묶여져 있는 걸 25분 내로 풀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거기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넘버가, 그래서 월수반커랑 화목커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넘버로 한, 적을 때는 3개, 많을 때는 4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고 선생님이 나눠준 그 어법교재 있잖아요. 그걸로 특강 기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수연이도 나는 이 번호의 해설을 듣고 싶다라는 걸 지금 뽑아주시면 돼요. 몇 번? 5번? 6번이야? 6번 몰빵 할 거야? 너에게 투표권이 3개가 있거든. 예, 몰빵이야?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확정은, 아유, 3번 날라갔다, 야. 3번 아까 누구 했냐? 석규 했냐? 아유, 너 했냐? 아, 3번 날라갔다, 야. 자, 오늘 4, 5, 6번이네요. 4, 5, 6번. 좋습니다. 4번부터 얼른 펴주시고요. 4번 펴주시고요. 4번 같은 거,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낱말의 쓰임을 찾으라는 걸 쌤이 무슨 문제라 그랬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낱말의 쓰임을 찾는다는 걸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지칭 추론 개구라. 어휘 문제였죠. 구라쟁이야. 내가 줄다 시간에 언제 지칭 추론했어. 어휘 문제라 그랬죠. 어휘 문제. 결국은 문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휘에 무엇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랬지? 어떤 어휘성 문제가 나온댔지, 민지야? 보통은 안 들었어, 지난 시간에. 뭐였지, 윤서? 이 봐. 지난주에 했는데, 나 말도 못하고 있고. 석규야, 너를 믿는다. 흐름, 내가 썼잖아, 임마. 흐름 속에서 어휘를 파악하는 건데, 어휘에 무엇을 파악해야 되겠어? 보통은. 바니어를 찾아냈죠. 바니어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친구를 찾아라 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이마다 향기를 듣고 향기를 흘린다. 그지? 뒤져요 정말. 상준이 오늘 단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지 말자 오늘도. 너 오늘 뒤에 과학학원 있냐? 없지? 가지 마. 알겠지? 페널티 다 쓰고 제시 보게 할 거야. 가지 마.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나도 여기서 죽고 너도 여기서 죽고. 좋은 결과입니다. 윤영아? 약간 아슬아슬해. 응. 윤석 뭐 원숭이가 떨어진 날. 이렇게 민지 이따 기대할게요. 이렇게. 자, 가보도록 합시다. 3점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쫄아도 괜찮아요. 문제의 흐름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Let's return to a time. 여기에서 말하는 time이 뭘까, 얘들아? 타임, 시간이야, 갑자기? 시간으로 돌아가? 보통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타임들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지? 기 혹은 시대로 흘러가 봅시다. 시대로 어떤 특정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혹은 시점이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보통 시간의 흐름이니까 시대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좀 더 적합하겠죠.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혹은 특정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유정이 집중 못하는 것 같다. 빰. 자, 특정 시점 혹은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시점이야?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그럼 상준아, 너에게 이미지 만회의 기회. 여기서 living. 맞출 수 있다. living. 아니야? 윤영이.
오늘 침묵의 타임이 길어지는군요. 민지! living. 쉬운다고 물어봤어. 엄청 쉬워. living? 이거 봐. 모의고사 볼 때 그냥 이렇게 막 맹인의 표정으로서 모르겠다. 3번. 약간 찍지 말라 그랬지. 피지어에서 living이 뭐야? 갑자기 다들 나와 눈 마주치기를 피하죠. living은 여기서 살아있는 일까 얘들아? 생생한 다채로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채로운 컬러, 즉 색깔이 존재하지 않던 시점 혹은 않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됐니? 그럼 옛날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사진에 색깔이 있다는 게 어색한 일이야? 너무나 익숙한 일이야? 너무나 익숙하고 보편적인 일이겠지. 근데 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옛날부터 맨 처음에 사진이 만들어졌던 시점부터 막 색깔이 다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색깔이 없는 사진을 뭐라고 했지? 흑백 사진이라고 했겠지.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쭉쭉 해석을 하다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사진들의 색깔이 어떤 시대로 돌아가 보자. During that period, 그 시점,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 시대에서 people refer to pictures as photographs. 사람들은 그 사진을 그냥 포토그래프 사진이라고 언급했어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흑백 사진으로 부르기보다는 as we do today.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것과 같이. 그럼 여기에서 do라는 동사 한번 체크해놓고 조금 이따가 질문 갈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나온 건 우리가 어떤 특정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 볼 건데 과거에서 사진이라는 존재는 따로 흑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묻지 않았다? 명칭이 존재하지 않고 색이 없는 사진들 또한 사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없는 것이 기본값.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겠지? 됐어? 자, 다시 올라가셔서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색깔에 어떤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색깔의 가능성이란 건 아예 없었대. 즉 옛날에는 아직 기술이 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사진에 색깔을 넣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겠지. So 따라서 it was unnecessary. 불필요했어. 뭐 하는 것이? To insert the adjective white and,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라는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을까? 불필요한 일이었을까? 불필요한 일이었겠지. 왜? 대조를 굳이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었다는 거야.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흑백 사진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원래 사진이라는 것은 무조건 흑백이야라는 인식밖에 없었던 시절이라서 black and white를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었다. 그럼 여기서 unnecessary 맞아요? 아니야? 맞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근거는 unnecessary가 들어가 있는 거 색깔의 가능성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unnecessary가 타당하다라고 근거를 체크해놓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 됐니? 자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2회차까지는 내가 축적해주는데 3회차부터는 니네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답지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가 박스 표시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될 겁니다. 황급히 답지 피는 놈. 늦었어. 자 내려갑시다. However 하지만 suppose 가정해보자. We did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실제로 뭘 했다고? 아이고. We did include 우리가 실제로 포함시켰다고 정말로 포함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그 black and white 흑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됐어. 뭐 하기도 전에 before the existence of a color photograph 색깔 사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애초에 흑백 사진이라는 걸 강조해서 넣어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됐니? 그럼 여기서 좀 이따가 어법 근거로 디드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그러한 현실을, 그런 사실을 강조해 줌으로써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자,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한계 따위를 인식할 수 있어요. And thus, 따라서 open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개방시켜 줄 수 있겠죠. To new possibility and potential opportunity.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잠재적 기회들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었다. 됐니?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팅 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표현이겠지. 왜? 우리가 실제로 앞에 나왔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We did include 라고 이야기를 했어. did의 쓰임을 알아야 하이라이팅의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지. 여기서 did를 쓰면 그냥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 흐르르르 하고 넘어가시면 하이라이팅을 했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포인트. 석병 오늘 몸이 아프니? 약간 오징어처럼 누워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척추를 세우고 앉아주세요. 예. 자, 하이라이트의 근간은 within and cold라고 해봅시다. 됐지? 자,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was given이니까 준 거야, 받은 거야? 너 쉬운 거 물어봤다, 이 똥구멍들아. 안 웃고 정신 차려, 각성합시다. was given이라고 했으니까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건 그 이름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계 1차 대전을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뭐 한 후에야? Only after we were deeply in battles. 우리가 실제로 참상을 겪고 난 후에야. 몇 차 대전에? 2차 대전에. 됐니? 그럼 다시 돌려서 말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는 세계 1차 대전을 1차 대전이라 불렀다 안 불렀다?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앞에 나온 얘기랑 맞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그냥 새로운 예시의 시작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네요. for example을 굳이 안 넣었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나온 예시충라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있기 전부터 이걸 불렀을까? 있는 후에야 불렀을까? 있는 후에야 부른 게 맞겠지. 2가 있어야 1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after에서 맞는 개념 틀린 개념? 맞는 개념으로 넘어가셔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없는 개념을 추가로 넣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생기고 나서야 1차 대전이라고 명명을 했다. 자, 그래서 그 끔찍한 1940년대 참상 기간 전에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The Great War라든지 훨씬 더 심각하게 The World and All Worlds라고 그냥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불렀을 뿐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때 세계 종말이 온 줄 알았겠죠. 세계 1차 대전이 충분히 있었을 때. 됐니? 자, 만약에 그 what if라고 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what if는 어디랑 동일하게 받아온 거야? 여기 아까 suppose 했던 거 기억하세요? suppose 했던 거 가정해 봅시다 라고 했던 거를 똑같이 what if 만약에 우리가 이러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동일한 맥락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부분이에요. 자, what if 가정해 봅시다. We had conflict. 우리가 그 전쟁을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불렀다고 가정해 보자. 언제 전에? 1918년 전에. 자, 그러면 세계 1차 대전을 1차 대전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할 거야. 1차 대전이 있다는 건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2차 대전이 일어나겠네? 3차 대전도 일어나겠네? 약간 이런 식의 상상의 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한 네이밍, 즉 세계 1차 대전이라고 1차라는 닉네임을 명명을 넣어주는 것은 might have made a possibility,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A second worldwide conflict,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 어디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니? 그래서 그 전쟁이 가능한 전쟁으로 인식을 할까? 불가능한 전쟁으로 인식을 할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겠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겠니? 2차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1차 대전을 1차 대전이라 불렀어. 그럼 앞으로 2차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겠어? 2차가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겠어?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하죠. 왜? 1이 있으면 다음에 2가 있어야 되잖아. 1 다음엔 2가 나올 거라는 증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에 갔다? 존윅을 보러 갔어. 지금은 뭐 존윅 4가 나오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 존윅이 나왔을 때 그냥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이 있고 1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니네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 아, 2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안 할 거야. 반지의 제왕을 보러 갔어. 근데 그냥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1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우리 당연히 뭐라고 떠올려? 아, 2 나오겠네, 속편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해 안 해? 생각하겠지. 근데 그냥 그 1이라는 제목 없이 그냥 영화가 너무 잘 돼서 2편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화의 제목이 1편으로 정정이 될 수는 있겠지. 어떤 맥락인지 이해했니? 영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영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어떤 영화가 영화 이름 1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2편을 상상할 거야. 따라서 unpredictable이 맞아요? predictable이 맞아요? predictable이 맞겠죠.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했어? 영화 예시를 드니까 좀 이해 갔니? 못했니? 좀 이해했니? 약간 이해하셨어요? 여기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unpredictable이 아니라 predictable이다. 됐니?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인지하게 해주고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그 문제들을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그것들을
식별하게 됐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답을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쭉 빠르게 읽어 나갔으면 그렇게 어려울 구문들은 없다. 다만 약간 걸릴 수 있는 구문들은 아까 쌤이 위에서 했던 주랑 디드 정도만 가보도록 하자. 자, 희주야. 색칠 공부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집중해. 나 앞에 있어. 저 어제 토했고요. 엊그제도 토했고요. 어제 하루 종일 먹은 거 저거밖에 없고요. 오늘도 저걸로 연명 중이에요. 앞에서 수업하고 있죠.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아파도 쉴 수 없는 존재.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니네가 주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웠어. 그냥 주 뭐 쉬우네 약간 이렇게 넘어갔어. 저 되게 쉬운 애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 근데 생각보다 영어에서 주를 요모조모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던 주의 쓰임은 뭘까? 에이. 그렇지. 잘하셨어요. 첫 번째 주의 쓰임은 대동사. 아이고, 난 빨간색을 쓰고 싶었는데. 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동사가 뭐야? 그렇지. 동사 대신에. 동사를 왜 대신해? 그렇지.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랬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지. 위에서 쓴 동사를 똑같이 쓰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영어가 유의어도 많고 반의어도 많고 막 별의별 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말 또 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 그럼 얘는 누굴 받아온 대동사야? 찾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refer to 한 단어로 동사 처리할 수 있는 애지. 즉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이라고 해서 주는 refer to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나왔던 건 과거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한 거고 우리가 언급하는 건 지금 언급하는 거겠지. 시제 일치는 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썼을 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 아래 문장에 나와 있는 did의 쓰임은 무엇이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얘는 누구라고? 강조동사 d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 강조 구문도 있었고 뭐 제기대명사를 통한 강조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강조들이 있었어요. 그치? 목적을 앞으로 꺼내서 도치 발생하지 않는 강조도 있었고 보어를 빼서 도치 발생하는 강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강조가 있지. 동사는 누구밖에 없었어? 대동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서 두더지 써줌으로써 내가 이 동사를 정말 강하게 포인트를 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니? 그래서 두더지 나와 있으면 약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이제 5, 6번 하면 끝이죠. 자, 5, 6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시간을 주기는 할 건데 쌤이 일단은 지난 시간에 빈칸 문제 어디부터 보라고 했는지 한번 체크 물어보도록 할게요. 윤영아! 어디부터 보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수연아, 빈칸 나와 있으면 어디 보라 그랬지? 수연이야. 우리 반에 수연이 한 명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환장하겠어요. 얘들아,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제 풀 때 어디 보라고 했는지, 모의고사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접근 방법 알려드렸던 거 물어봤어요. 복습해오세요. 빈칸부터 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첫 문장 보고 소재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보시고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 파악하면서 같이 누구 파악하라 그랬지? 아래 있는 선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지? 그 다음에 누구 뭐라 그랬지? 마지막 문장 정도 보셔서 내 답의 근거를 찾기 힘들면 내 답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신을 얻기가 힘드시면 이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네, 위에서 나온 게 아직 예시가 시작이 안 돼서 첫 문장 여기까지를 읽었는데 내가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두 번째 문장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this is because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앞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부분이니까 굳이 안 읽고 첫 번째 문장에서 가닥을 잡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근거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각각 문장 해석시킬 거고 물어볼 건데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대충 눈으로만 풀었던 친구들 근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박스 칠 거 박스 쳐주시고 끊어가면서 보세요. 제발 앞에서부터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핵심 부분들은 조금 끊어가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려놓고 이제 집에 자꾸 누워있는데 진짜 오징어 허리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다. 허리도 모으고 속이 왜 이렇게 누워있어?
내신이 끝나고 약간 인생에 재미가 없는 시기 막 그런 시기인 거야? 뭐라고요? 무한이 왔다고요? 무한이요? 무한이 뭐시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야지 아저씨. 너는 왜 자꾸 척추 없는 인간처럼 누워있어 너는 왜 자꾸 척추 없는 인간처럼 누워있어? 오징어야? 똑바로 서있어. 가능한 문장에서 주요 단위들을 끊어가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문장을 그냥 문장을 눈으로만 계속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구문 분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청크를 끊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몰라. 다 체크해봤니? 어디기니? 하지만 우리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봅시다. 자,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s. 자, 리더들, 즉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요? 막대한 압박이야. 뭐 해야 된다는 압박? To make decisions quickly. 그렇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압박. 즉 여기서 pressure는 다시 말해 뭐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pressure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셔도 돼요. 즉 많은 지도자들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핵심 워드 체크해드리자면 저는 quickly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decision quickly. 이 부분을 핵심 워드 정도로 꼽아볼게요. 자, 이러는데 premature decisions are the leading cause of a decision failure. 그럼 premature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아직 녹립지 않은, 즉 성급한 결론이라고 얘기를 지을 수가 있겠죠?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떤 결정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다시 말해서 많은 지도자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또다시 문제점으로 들고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급한 문제는 실패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 그럼 성급한 결론을 내리라는 걸까 내리지 말라는 걸까 이 사람은? 내리지 말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글쓴이가 이끌고 간 골자를 한번 잡아주셔야겠죠? 결정을 성급한 결론은 오늘 비 온다 그랬니 얘들아? 아니야? 비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성급한 결론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끌어주어 나가야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다음 문장 내려가서 Bob Parsons이 뭔지 하는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 문장일 뿐이네요. 예시 문장 가봅시다. 자, Bob Colson이라고 하는 사람은 good example, 좋은 예시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무엇의? 리더의 좋은 예시인데 뭐 하는 리더야? 빈칸에 나와 있는 거 쭉쭉 보니까 다 ing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어떠한 리더의 좋은 예시래요. 무엇을 할 때 있어서 in the face, 직면할 때 있어서 무엇을?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예시 좋은 본보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됐니?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지 선지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 해석해주세요. justifying layoffs. 단어가 어렵죠? 이 둘 다 어려운 단어라서 지금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일단 제끼세요. 1번이 단어 둘 다 모르겠다. 이래서 제끼게 될 경우 일단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단어를 모르는 거는 시간을 끌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문제겠죠. 그럼 1번 보기 모르겠다. 그럼 빨리 제껴야지. 2번 갑시다. exercising patience. 인내심을 뭐 하는 거야? exercise니까 인내심을 그렇지. 계속해서 발휘하는 사람이겠죠. exercise라고 했으니까 보통 운동하다는 뜻이었죠. 그럼 인내심을 운동하는 건 아니라 인내심을 계속 발휘하는 인내심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겠다. 한번 가봅시다. increasing employment. 뭐 하는 리더래? 고용을 증대시키는. 그렇지. 고용을 증대시키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그런 리더래. 자, 그 다음에 stick to라고 했으니까 상준아. stick to가 무슨 뜻이야? stick to. 뭐라고? 의견이라고 stick to가? stick to his opinions. 그럼 stick to. 자, 나 되게 잘 표현해줬는데.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냐?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텐데. 자, 그래 약간 뭐가 바닥 먹었어. 그래요, 석규. 그러면 지 의견을 stick.
달라붙어서 그렇지. 고수하는 거. 안 놔주는 거. 계속 지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리더겠다. 그치?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수하는. 단어 보고 약간 그 느낌적 느낌도 받아들이는 훈련도 약간은 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단어를 100% 아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단어의 모양을 보고 유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약간 있어야 돼. 자, 마지막 5번. Training unskilled members. 무슨 뜻이야? 그렇지.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훌륭한 리더네요. 여튼 갑자기 이거에 꽂혀서 그렇지. 가장은 이래야지. 약간 이런 오바 이렇게 걸으면 조지는 거야. 지문의 내용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안 겪고 이번에 선생님 시험지 풀이 해줄 때 뭐라 그랬어? 과추론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제발 과추론 하지 마시고 지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까지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지문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렇지. 리더는 이래야 돼. 그렇지. 이 사람은 이래야지. 막 기자라면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자꾸 과추론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문에서 이야기한 내용까지만 가세요. 자, 어떤 리더일지 아래로 쭉쭉 예시가 나오는데 결론 부분만 보고도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아직 빈칸만 보고는 답이 도출이 안 되네요. 벽 구경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예. 자, 마지막 문장. 이제 침. 그 침은요. finally. 결론을 내렸겠네. 중간에 갈팡질팡 하다가 finall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을 내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 얘기가 뭐 이게 맞다 뭐 저게 맞다 약간 이랬을 수가 있겠지. 근데 finally 마침내 agreed on 동의를 했어요. 뭘? salary reductions. 임금 삭감을 동의했다는 거야. 즉 임금을 줄이는 거, 돈을 적게 월급을 줄이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knowing that 왜?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최선을 발휘해서도 자신의 능력 최선에서 they had thoroughly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both possible decisions. 그들이 무엇을? 두 개의 가능한 결정의 영향을 충분히 숙고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A라는 선지가 있겠고,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선택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내용은 우리가 해석을 안 했으니까 몰라도, 결국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A가 있을지, B가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A나 B의 선택지 두 개의 영향력을 충분히 숙고했다는 거겠죠? 그걸 숙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담아서 이것들을 합시다! 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골랐다는 거야. 그럼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 키워딩으로 뭘 뽑아가야 돼요? 그들이 충분히 모든 사실을 숙고했다. 라고 하는 걸 뽑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위에 나왔던 키워딩과 똑같이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동의어야? 반의어야? 반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뭘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밥 카우스는 인내심, 즉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2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단어의 뉘앙스로 선택들이 쭉쭉 가셔야겠습니다. 됐니? 헷갈릴 수 있는 선지로는 자 지문을 그냥 쭉쭉 계속 해석을 했던 사람들은 뭐 4번을 고르시거나 뭐 이런 오답들이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핵심 모의고사를 풀 때는 특히나 핵심 키워드가 똑같이 가는가 핵심 키워드가 다르게 가는가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워드들이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전환이 되는가를 잘 살펴주셔야 되겠다. 됐냐? 얘기 다 하셨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기 전에 또 가볼게요. 이것도 어디에 박스?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 박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장 나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윗문장 정도 한 번 더 보시면 근거가 될 것 같네요. 됐니? 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시작. 저랑 똑같은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까지 주간입니다. 됐다. 했니? 아이고 오늘 왜 차 막히지? 그러게. 다 했냐? 자 갑시다. 첫 번째 또 질문 쭉쭉 내려가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한번 유추해봅시다. Only in the term 이라고 있는데 어떤 term의 초반부야. 근데 그 term이 아직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term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을 때는 내가 무엇으로 쓰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지금 확실히 나와요? Our professor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술 교수님이라고 했으니까 term은 학기가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학기 초에 우리의 미술 교수님은 프로젝트를 보여줬어요. 뭘? An image of a monk. 무엇을? 어떤 몽크, 즉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줬어. He's back to the pier, standing on the shore, looking off into a blue sea and enormous sky라고 얘기를 했는데 쭉쭉쭉 묘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딱히 없다. 그냥 쭉쭉 넘어가셔도 괜찮겠다. 됐니?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봤을 때 교수가 그림을 가지고 뭐 하고자 했는지 묘사하는 내용만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했어? 못했어? 아직 못했지? 그럼 한 문장 정도 더 가셔도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 문장 정도 가셔서 The professor asked the class, what do you see? 자, 그래서 교수는 물어봤죠.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주제는 무엇을 보았나요? 즉 수도사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 뭐 봤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교수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교수님은 보여주셨으니까 뭘 생각하겠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수도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니? 아,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을 텐데. 아, 뭐 사이에 상징성은 없나? 아, 뭔가 색깔의 배치인가? 딥하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어두워진 강당은 대답 소리가 많이 들렸니 안 들렸니? 안 들렸겠지. 오히려 명확한 정답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정답을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얘기를 안 한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뒤에 나온 것도 잠깐 간략하게 스캔을 하고 넘어가시면 We looked and looked and thought and thought and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만 보고 생각만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상황을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겠다. 그지? 마지막 문장으로 가셔서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그대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blank라는 부분이 뭐야? 주장이겠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의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 이거 해라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guess 뭐 하기보다는 추측하기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rather than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주장은 이 guess라는 단어에 뭐가 나와야 돼? 단위어가 나와야 돼. 이게 힌트였어. 솔직히 위에서 무슨 말인지 다 뭔지 몰라도 되거든요. 마지막 문장 딱 읽으면 이거 하기 위해서 선지를 쫙 봤더니 동사 원형이네? 명령문이네? 근데 뒤에 rather than이 나왔고 guess가 나왔네? 그럼 얘랑 반대되는 거 그러면 되네. 바로 그려줘야 돼. 사실 뒷부분 다 안 읽고 아랫문장 선생님 같았으면 아랫문장 딱 읽고 rather than 나왔어. 명령문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어. 반대!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겠을까? 약간 이게 고3으로 넘어가는 스킬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스킬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뭐 발표고 시간이야. 자! 뭐 하기보다는 추측하기보다는 뭘 추측해요? And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supposed to see. 네가 봐야만 하는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걸 추측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빈칸을 하라. 답 나와야 되는데. 빈칸 해석해 봅시다. Consciously acknowledge what you actually see.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거겠죠. 뭘? What you actually see. 네가 실제로 보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2번 넘어가 볼게요. Accept different opinions with a broad mind. 한 놈씩 시키기 전에 빨리빨리 대답해라. 뭐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라. 뭘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 3번 갑시다. Reflect on what you are already learned. 네가 이미 배운 것을 되돌아봐라. 뒤로 이렇게 반추해봐라. Personally experience even a small thing.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경험해봐라. 스스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라. 라는 거겠지. 앉아서 자지 말랬지 내가. 간다. 아픈 몸 이끌고 가 또 석규야. 정신 차려. 졸린 날 피곤한 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일어서서 들어. 알겠지? 자, 5번 손질합시다. Analyze answers. 뭐 하래? 정답을 분석해라. 무엇부터? From various perspectives.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자, 추측하지 마라. 하고 분석하라. 이걸까? 여기에서는 guess랑 같이 나가야 되는 거. 네가 봐야만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존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actually라는 개념과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acknowledge라고 하는 데서 guess랑 반대의 개념이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1번으로 연결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쭈쭈 이거 틀렸던 사람들은 쌤이 어차피 해석 쓰기 시킬 테니까 해석 써보시면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오늘 죽어가는데 인형아 살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모의고사 여기까지 됐고 A1 3번부터인가? 자 죽어가는 놈들 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아이씨. 아니야 15분 날렸어. 괜찮아.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잠깐만. 아 진짜 모르겠다. 일단 합시다. 잠깐만 나 눈물 좀 닦고. 자 본동사 자리 실치가 먼저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비동사를 뭐 테릴로나기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시제일치도 원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자, 이 문제에서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수일치 정도만 포인트 체크해보자면 안부터 어디까지? success까지를 AM 처리해서 괄호를 묶어주셔야 되겠죠. 괄호를 묶어주셔야 돼요. 상준아, AM이 뭐였지? AM. 석규야, AM이 뭐였지? 그렇지. 형용사적 수식이었지. 내가 AM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와서 부사요? AM은 형용사적 수식이다. 왜? 뭐? 왜? 그치? 예, 갑자기 눈물이 나네 진짜. 자, 그래서 my sons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뭐라고 연결해야 된다? 그렇지. 됐습니까? 후. 5번 갑시다. 다음 누가 해요, 민지야? 수연이요. 자, 수연아, 즉석으로 할 수 있겠니? 네, 해주세요. 어디가? 왼 뒤에 완전한 문장. 그래서 왼의 쓰임은? 라고 하기에는 따란 딴딴딴따단. 자, 힌트를 드렸네요. 뭐죠? 봅시다. 명사절? 아니에요. 다시 선생님이 앞에 it, be를 박스를 그어줬고요. 그렇지.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푸실 때. 어떤 문제 푸실 때 밑줄 그어져 있는 자리만 보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야. 미안해요. 함정에 걸려버렸네요. 자, it, be가 나와 있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 late in the evening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보통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따위 다 나올 수 있겠지. 문화철의 형태로 나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강조해주는 친구가 있고 원래는 대시 나오는 강조 구문이 되셔야 됩니다. 됐니?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 어차피 얘도 의미 없는 거긴 한데 그리고 뭐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수식처럼 볼 수도 있잖아. 그럼 대시를 뭐로 바꿔 써볼까? when으로 바꿔 써보자 라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강조 구문에서 대시 변형된 when이다라고 설명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니? 여튼 맞는 문장이긴 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년이 올라가실수록 앞뒤를 같이 보셔야 돼요. 딱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뒤를. 아시겠죠? 그리고 2학년 이후에 어법 문제부터는 어법인데 해석이 필요할 때도 꽤 있을 거예요. 태가 맞는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 뭐가? 어디? 구절. 구나절. 깜짝이야. 벌레 나온 줄 알고 시끄럽했잖아. 깜짝이야. 아니 진짜 조용하게 매너자는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끄럽했는데 윤영아? 깜짝이야. 뭐 없지? 진짜 깜짝 놀랐네. 식은땀 났어 지금. 아이씨. 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저쪽 강의실인가 어딘가 섰을 때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진 거야. 그때 희성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였는데 내가 수업을 못 하게 된 거여서 희성이가 치워드릴까 해서 그랬더니 하고 웃더니 치워주는 거야. 진짜 시끄럽했다. 약간 겨드랑이에서 땀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자, 세연아 2번 누가 하면 좋겠어? 3. 이름을 말해야 돼. 2, 1. 2번도 당첨이에요. 축하드려요. 자, 2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넘어가 줄게요. 자, 2번 해봅시다, 소연이. 예. 동사 자릴까? 문장 약간 앞에서부터 봐볼까? 자, I부터가 문장의 시작이지, 소연아. 구문 분석해주세요. 구문 분석해주시면 됩니다. I부터. 그렇지, I. 인조이. 이제 저보고 혼자 찾으라는 거군요. 예. 네. 그렇지. 엔드 세모. 세모는 보통 학원에서 접촉사 쓸 때, 연결사 쓸 때 보통 세모 할 거야. 워치드가. 그렇지. 동사 투. 그럼 무슨 연결? 그렇지. 병렬 연결. 잘했어. 여기까지 아주 좋아. 그 다음. 뭐가? 그거라고 하면 약간 나 혼자 찾으라는 거잖아. My fellow passengers. 그렇지. 됐지? 무슨 자리야? 그래.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원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지금 got off라고 하는 형태라면 PP라고 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what가 무슨 동사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what라고 하면 지각동사 몇 형식 동사? 오형식. 이형식이 감각동사. 그렇지. 오형식. 잠깐 독특한 캐릭터가 또 들어왔어. 좋아. 자, 오형식 지각동사 됐지? 그럼 오형식 구조니까 what 뒤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낼 수 있지. 됐어? 그러면 what가 나왔다는 건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목적격 보어만 그냥 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굴 쓸 수 있다고 하지? ing 혹은 원형 부정사 쓸 수 있다고 배웠지. 근데 이것을 중학교에서 끝내야 될 지식. 자, 이게 원형이나 원형 부정사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만 성립해요? 능동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쓰셔야 돼요. 사역동사랑 똑같이. 됐어? 자, 그러면 패신저가 get off, 내리다 라는 동작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다행히 그래도 능동의 관계였네요. 따라서 got off가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돼요? get off 혹은 getting off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지? 합법하는 석기야. 맞지? 여기까지 되니?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수현이로 넘어가 볼까요? 수현이 약간 지루해 보이네요. 수현이 3번 갑시다. 아니야, 얘가 제일 많이 했어. 여기서 지금 억울한 놈은 얘야. 윤혁이밖에 없어. 왜냐면 윤혁이가 진짜 제일 많이 했거든. 이거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 맞지? 그치, 윤혁아? 그래서 너 시킬까 하다가 약간 삐질 것 같아서 수현이 시켰어. 자, 수현아. 응. 수동태라고 하면 무슨 자리가 돼버리지, 수현아? 그래, 수동태라고 하면 동사 자리가 되지. 근데 얘는 지금 동사 자리 아니야? left 동사 자리 아니야? 동사가 아니겠지. 그러면 밑줄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one 꾸며주고 있는 AN 구조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얘는 분사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즉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의 자리다. 그래서 분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left는 PP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다?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남겨져 있는.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퍼펙트. 자, 그러면 3번 넘어가서 수연아 누가 하면 좋겠어? 3, 2, 예인이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억울한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4번 가봅시다, 예인아. 이거 explaining이에요. 스펠링 잘못 나왔어. explaining이 맞아. 그냥 무시하면 돼, 얘들아. 자, explaining이고. 자, 그래서 예인아 4번을. 응, 응. 를 하기에는 앞에 to가 나와 있지. 자, expla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직접적으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얘를 ADM으로 띄고 얘가 무슨 절로 쓰인 거야? explain에 그렇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로 나와 있을 때는 뒤에 구조가 무슨 구조? 완전 구조. 따라서 I lived just up the next street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아니, live 몇 형식 동사? 그렇지, 일형식 동사겠죠? 그럼 뒤에 더 필요한 문장 구조가 있다 없다? 잘하셨습니다. 자, 5번 누가 하면 좋아요, 예인아? 상준이야. 뭘 아니야, 임마. 주목받았으면 다음엔 너지. 거부하는 놈도 나 오늘. 야, 그럼 얘는 바보라서 계속 했냐? 이상하게 바보라서 막, 이러면서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계속 했냐? 할 수 있다, 우리 상준이. 자, 상준아. 너에다가 ing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잘했어. 말로 해라. 고개짓으로 하지 말고. 다시. 자, 너에다가 동사가 ing가 붙었잖아요. 얘는 동사 자리 아니야. 그렇지.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하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안 듣고 있었죠? 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네가 소야 임마. 눈만 껌뻑껌뻑거리게. 뭘 좀 구경하고 있어 석규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근데 석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러고 쳐다봐. 그냥 옆으로 이렇게 견눈질로 보는 것도 아니라 이러고 쳐다봐요. 엄청난 거예요. 자, 준동사 자리겠죠. 보통은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를 변형해서 쓰이는 다른 품사로 취급이 되는 준동사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는지 한번 가보시려면 구문 분석을 I부터 해주시면 돼요. 정준아. 주어. 주어 임마. 주어. 뭘 내야 빨리 찾으라고. 동사. 땡크. Thank you 할 때 그 thank. 그다음에 the bus driver. and 아우 잘했어. 오구 잘했어. 오구. 그다음에 오이 잘했어. 동사 투. 무슨 연결? 너희 직결 말고 동일한 주어를 공통으로 너무 웃지 마라. 동일한 주어를 공통으로 원래 2번 써야 되는데 2번 쓰는 걸 싫어한댔잖아. 그렇지. 그래서 2번 쓰는 게 싫으니까 똑같은 걸 지워놓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연결? 직렬 말고? 직렬 말고? 힘들어. 직렬 말고 병렬! 현준아 무슨 연결? 그렇지 잘했어. 자, ADM까지 됐니? 다음 문장에서 지금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컴마 ing 들어가 있네. 이거 뭐야? 무슨 구문? 자, 얘들아 빨리 얘기해줘. 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무슨 구문? 분사구문. 감사합니다. 자, 분사구문은 무엇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부사구를? 그렇지. 부사구로 축약시킨 거겠죠. 기본적인 원리는 분사구문의 생성 원리는 축약입니다. 영어에서 제일 수준이 높아질 때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 축약이에요. 내가 굳이 그거 다 말하지 않아도 너 알아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함축시키는 것들이 나오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쓰게 되는 축약 중에 하나가 분사구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다시 말해서
그대들이 분사구문 만드는 생산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들 때 보통 어떻게 써? 접, 주동, 컴마, 주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1번 규칙은 뭐야? 그렇지. 접속사 생략이지. 단. 그렇지.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의미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잘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보의 접속사들은 생략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누구를 생략하죠? 종속절의 주어를 지워야겠지. 다를 경우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대로 써야겠지. 자, 세 번째는 종속절이라고 해줬어. 종속절의 동사를 무엇으로? ing로. 무조건 ing야? 그러면 수동이요? pp로도 못 쳐요? 비동사, being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즉, 원래 문장의 동사가, 이 동사가 원래 생겼던 모양이 BPP였어. 예를 들면, 원래 문장이 BPP였는데, 여기서 B를 뭐로 바꾼 거야?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은 뭐 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는 규칙이 있지. 그래서 PP만 남은 거예요. PP로 바꾼 게 아니라. 됐어? 그럼 ing로만 바꿀 수 있니? 왜 또 침묵의 타임이야? 준동사의 시제 하지 않으셨어요? 준동사의 시제? 대답이 안 나오시나요? 준동사의 시제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는데 2개 다 안 내어주세요. 이 똥구멍들. 준동사의 시제 뭐 있었지?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가 있었죠.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 차이는 주절과 시제가 일치할 때 단순 시제,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일 때 완료 시제. 자지 마라 희주야.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으로 가면 완료 시제였지. 다시 말해서 만약에 종속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으로 넘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ing가 아니라 뭐로 바꿔주셔야 돼? having pp로 원래는 바꿔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었지. 그래서 여기 속속들이 선생님이 필기해주지 않은 내용들도 원래 머리에 있어야 되겠다. 됐니? 따라서 마지막 최종본은 이 동사를 ing로 바꿔서 절에서 구의 형태로, 부사 절인데 부사 구로 취급하는 형태로 넘어가셨죠?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따라서 이 ing가 맞았나 틀렸나, 노잉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시려면 누굴 보셔야 돼? 야, 여기까지 설명 다 해줬으면 이제 대답이 나와야지. 그래야 수업을 끝내지. 누구 봐야 돼? 이 주어를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겠지. 주어를 봐서 내가 아는 건지, 내가 알게 된 건지, 타인에게서 타인에게 뭔가를 알려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된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되셨어요? 이렇게.